도전하세요. 성공한다면 행복을 얻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업 남발을 달 때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뭐 현물 출자 뭐 이런 거를 뭐 해주는 뭐 운수회사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운수회사의 넘버를 달아야 할까요? 넘버를 달았을 때 얘네들이 어떤 형식으로 갑질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점을 이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얘기를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해서 좀 심층 깊게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예를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서 이런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임대 넘버를 이제 다실 때 꼭 질문을 해야 될 점, 꼭 확인을 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거는 일단 뭘까요? 간단하게 정의를 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이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출자를 내는 거다. 그런 한 행위를 하기 위한 출자 행위. 그러니까 이 물건은 내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내 물건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차는 내 거야, 이 차 주인은 내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 현물 출자를 하면은 어떠한 점이 조금 안정적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보셨을 때 만약에 법인 회사가 뭐 망했어요. 경영의 부진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뭐 어디서 뭐 투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랑 각종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빨간 딱지도 막 붙이고 막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뭐 집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 영업용 남발을 달면 차의 주인이 그 회사가 됩니다. 회사의 물건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위스탁 계약서를 맺고 현물 출자를 내면은 이 차에 대한 주인은 뭐 이제 따로 있다, 아니면 뭐 내 거다. 이 영업용 넘버를 이 차에 달긴 했지만 그 회사 소속으로 사업자도 내고 영업용 넘버를 달긴 했지만 이 차의 주인은 내 거다. 이 물건 자체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물건 자체는 내 거다 라는 표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류라던가 뭐 이런 법정 집행에서 여기 이거에다가는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남반은 띄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물 출자를 달면은 뭐 사기를 안 당하느냐, 뭐 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걸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화물차 창업을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주변에서 아는 지인들도 없었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뭐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제 좀 더 경험이 많고 사회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제 물어보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들 들어가서 뭐 업자들 말, 뭐 기사들 말, 이런 것들을 항상 듣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유튜브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현물 출자로 그때 냈어요. 예? 냈는데
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야, 현물주자 내면은 뭐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일단 영업인 넘버를 달면은 그 차의 주인과 그리고 이제 이 차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차로 돼버리죠. 그렇지만 이 현물 출자를 내므로써 차는 내 거고 남바는 회사 거다, 이거죠.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다, 내가 위스탁 계약서를 맺은 거다 라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차주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볼 때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영업용 남바가 달려 있는 차량에는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영업용 남바를 대부분 재산으로 나라에서 그 사유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용 남바가 달려 있는 차량은 이 대출이, 차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얘네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출이 1,000만 원 나올 것도 뭐 1,500만 원, 1,8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때도 중고차에서 뭐 차를 사실 때도 차를 사면서 영업용 남바를 달면서 같이 대출을 받으시면은 대출이 좀 많이 나오죠. 뭐 그거는 둘째로 치고,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내 허락은 일단은 들어가야겠죠. 내 허락은 뭔가요? 내 인감 증명, 내 인감 도장,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법인의 허락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뭐 법인의 인감 증명, 법인의 인감 도장,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법인의 허락이라는 표시죠. 얘네들이 너 저 대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들이 뭐 대출 서류 이렇게 막 또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넘겨서 줘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대출 업자한테 이제 또 넘기면은 대출 이제 걔네들이 심사를 통해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차를 사는데 내 오로지 순수 자금으로 이 차를 차 담보 잡으면은 대충 이제 좀 금리가 좀 세니까 일반 승용차보다는 이제 상용 트럭이라고 해서 좀 금리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신용대출이라던가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라던가 뭐 캐피탈 이런 쪽 말고 내가 1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이라던가 뭐 사업자 대출, 나라에서 주는 이런 대출랑 비교해 보면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내 차에 대출이 없이 나는 내 오로지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차에 대한 담보가 잡힌 게 없고 대출이 없는 거죠. 그걸 이 운수회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수회사가 경영상 이제 부진을 하니까, 경영상 어려우니까 차주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운영 자금으로 이제 기사들 급여도 줘야 되고 이걸 계속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제 그 운수회사의 운영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 운수회사가 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운수회사는 자기네 법인 인감 증명, 법인 인감 도장이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 차주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주한테 인감 증명, 차주의 인감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남바를 달 때 뭐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인감 증명이 들어가는 개수가 3장에서 한 많이 요구하는데 한 5장 정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캐피탈 같은 경우에서는 한 3장 정도 요구를 합니다. 인감 증명을요. 그러면은 얘네가 인감 증명을 많이 요구를 한다, 뭐 한 8장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용도로 또 더 쓴다는 거죠. 만약에 5장 이상 뭐 한 인감 증명 한 8장 끊어오세요 이러면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지가 좀 가겠죠. 저 같은 경우를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얘네가 어떻게 했느냐면, 저는 들어올 때 제 퇴직금, 그리고 제가 한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모아둔 돈이 또 또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신용이 꽤 좋았어요. 한 2등급 정도쯤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1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또 받아가지고 차를 차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담보대출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영업 남바를 달고 딱 나왔는데,
이 운수회사에서 인감증명을 3장을 갖고 그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저도 정말 그냥 단순했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되지. 뭐 나 이런 거 몰라. 얘네가 설마 뭐 사기 치겠어? 딴 사람들 사기 당한 얘기는 딴 사람들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감증명 3장을 갖다 주고, 인감 도장도 사무실에 가서 3장 갖다 주고, 뭐 찍으라는데 그냥 뭐 찍었어요. 생각도 없이. 정말 무지했죠. 어리석었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제 딱 했는데, 차량의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캐피탈에서 요구하는 게 차량의 앞면과 뒷면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영업용 남발을 다는 데는 불필요한 과정이죠. 필요가 없죠. 영업용 남발 내가 잘 알아줄 건데 왜 영업용 차량을 뭐 사진을 찍어 갑니까? 얘네가 혹여라도 영업용 남발을 달아주고 뭐 앞면 뒷면 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난 후에, 그리고 또한 그 영업용 남발 다는 거 이외에 인감 증명을 더 요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물출자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얘네가 막 차량이 조금 뭐 있는 애들이다가 하면은 대부분 이 운수회사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차주들이 대부분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출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캐피탈의 어느 이제 담당 직원과 굉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뭐 조금 이제 직급이 있는 애들, 뭐 과장이라던가 조금 뭐 부장급 애들이랑 이제 인맥이 다 있어요. 대부분. 왜냐면은 캐피탈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니까 얘네들도 VIP 고객을 이 운수회사를 보고 있겠죠. 지들 돈 버는 길이니까요. 얘네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은 얘네가 이렇게 조금 알면서도 몰래, 이 차주 몰래 이걸 하는 거를 알면서도 이 작업을 도와줘요. 웃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이 차에 대한 돈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걸 알고 걔네들 고소를 하겠다. 그리고 전화 내용 녹음하고 뭐 이게 100%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니까 얘네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얘기하자마자 30분 만에 돈이 다 갚아졌어요. 얘네는 그럼 3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출을 갚았을까요? 내가 이 차를 담보로 캐피탈을 받은 이 돈을 3천만 원을 어디서 30분 안에 만들어서 이거를 갚았단 얘기죠. 이거를 얘네가 진짜 만들어서 갚았을까? 어디서 3천만 원만 빌려줘, 이쪽으로 싸, 이렇게 해서 갚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캐피탈사의 이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내 차에 A라는 차의 담보가 대출이 잡혀 있는 차량에서 자기네 회사 소속의 다른 차량에 대출이 없는 차량으로 이 대출권을 옮겨버립니다. 이게 가능해요. 뭐 차주의 뭐 이런 뭐 인감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해줘요. 불법이죠. 이건 100% 불법이에요. 근데 신고를 대부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이 운수회사가 망하면은 내가 돈을 못 받을까 봐 무섭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 사실을 알면서 저는 일단 내 돈만 받으면 된다. 저도 그때 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일단은 받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제 경험상으로는 뭐 현물 출자를 낸다고 해도 이 운수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생길 뿐입니다. 차주의 허락, 차주의 인감 증명, 인감 도장이 필요한 상황일 뿐인 거예요. 이것만 한 번 더 걸쳐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수회사에서 첫째, 얘네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는, 첫째, 차량의 앞면, 뒷면 영업용 넘버를 사진을 찍어 간다. 두 번째, 인감 증명을 또 요구를 한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뭐 처음에 낼 때 5장, 맥시멈이 뭐 5장이라고 보면은 8장을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임대 남발을 단 후에 3장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인감 도장을 자기한테 맡겨라. 자기가 좀 쓸 데가 있는데 쓰고 돌려주겠다. 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죠. 예,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남바, 여기서 이제 이 현물 출자와 이 차량 담보대출에 관해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얘기는 이제 일단락 짓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임대남바를 달 때 어떤 거를 이제 좀 물어봐야 되나,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남바라는 거는 일단 우리는 항상 죄송한 얘기지만, 뭐 죄송한 얘기기도 하고 현실인 얘기지만, 우리는 최하위 하층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뭔가 사업자를 내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부티난 것 같지만, 저희는 죄송하지만 최하위, 아무 힘이 없는 최하위 하층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주들이 승질이 더러운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운수회사랑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분쟁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운수회사에서 너무 갑질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업용 남발을 달 때 일단 첫째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영업용 남발을 달면서 몇 가지 물어보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첫째로 이 영업용 남발을 다는 운수회사가 영업용 남발을 몇 개를 갖고 있냐, 이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한 20, 30개 갖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영업용 임대만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만은 먹고 살아요. 얘네는 이게 밥줄이야. 20대 한 대당 20만 원씩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한 달에 수입이 400이야. 그런 거죠. 보증금 뭐 400에서 뭐 이제 시세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700, 800까지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3월 달까지는 이제 뭐 1톤 같은 경우에는 450, 2.5톤 같은 경우에는 2.5톤, 4.5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350이었는데, 이번 4월 1일부터 이미 지금 4월 5일인데 한 3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앞으로도 이 영유 남바는 계속해서 올라갈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영유 남바는 뭐 이렇다고 치고요. 일단은 이 운수회사는 뭐 영업 남바를 몇 개 안 갖고 있는 운수회사는 일단은 임대 남바만 하면서 먹고 사는 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임대업자는 계약 기간이 만약 2년이다. 대부분 2년이거든요. 2년, 1년 하고 1년은 자동으로 웬만하면 연장을 해줘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와요. 남바를 띄겠대. 2년이 지났으니까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이다. 처음에는 절대 말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언제까지 달게 해주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2년이 딱 지나면 전화가 딱 와요. 남바를 띄겠다. 남바 네가 400에 달았으니까 이거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은 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400을 더 내라. 그럼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다른 남바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타게 해주는데 얘네들은 2년만 타고 남바를 띠간다는데 얘네 거를 왜 굳이 달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어째요? 법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네가 임대남바 계약이 끝났어요. 뭐 4월 1일 날 했으면 내후년 2년 동안 쓰고 4월 1일이 또 되면은 3월 말쯤 되면은 남바를 띄겠다. 대부분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름에서 뭐 한 달 전쯤 얘기를 해줘요. 그때 되면 남바를 띄겠다. 어떻게 할래? 뭐 400 내고 다시 또 한 달에 20만씩 해서 더 할래? 아니면 남바를 뛸래?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눈 돌아가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떼라고 하면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물어봐야겠죠. 남바가 몇 개냐? 뭐 한 100개 이상 돼요? 100개, 150개 됩니다. 뭐 그래도 굵직굵직한 회사고 뭐 물류센터도 여러 개 관리하고 있고 뭐 작은 회사가 아니다. 남바 갖다 장난치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 그러면은 남바를 달고 내가 뭐 만약에 차를 바꾼다. 차주는 바뀌지 않는데 차를 바꿀 건데 여기에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냐?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차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후에 세 번째, 차주가 바뀔 때 그러면은 이 차의 명의가 바뀔 때 그러면 돈이 들어가냐? 그렇다. 이거를 TOB라고 하거든요.
이제 차주가 나한테서 내가 상대한테 팔잖아요. 내가 A예요. 그럼 B한테 이 남바를 팔 때, 이 공TOB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400에 달았으면은 얼마를 그때 줘야 되냐. 그럼 얘네들 대부분 400에 달았으니까 400을 줘라. 그럼 만약에 나중에 내가 팔 때, 2년 뒤에 팔 때 남바가 700, 800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400 이상 줄 이유가 없는 거죠. 400에서 대부분 뭐 좀 존나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뭐 200, 뭐 1톤 같은 건 100 이렇게 깎아요. 이런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예요. 남발 한번 영업용 남발, 임대 남발을 딱 달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임대 남발을 띄겠다 하기 전까지는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운수회사 남발을 달아야지만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뭐 2년이 딱 지났는데 남발을 뜯기는 분들이 있죠.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남발을 돌려달라. 그러면 차주가 다짜고짜 이제 그때 임대 남바가 막 700, 800 하는데 2년밖에 안 썼는데 남발을 달라고 그래. 막 눈 돌아가죠.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남바 떼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꼬장을 피워요. 차주들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업 방해죄가 일단 성립이 되고요. 얘네가 영업 남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영업을 못 한다. 그것 때문에 영업 방해가 성립이 되고 아마 그걸로 성립이 될 거예요. 영업 방해로 성립이 되실 텐데 대부분 운수회사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냅니다. 얘네 집으로. 그래서 뭐 등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프린트 해가지고 뭐 나는 뭐 어디 운수회사인데 너 남발을 어느 날까지 돌려줘라. 이거는 불법으로 너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 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소송을 통해서 너의 남발을 띄겠다. 뭐 이런 증명을 보내겠죠. 이게 1차, 2차, 뭐 대부분 2차 이상 보내요. 뭐 3차 이렇게 딱 보내면은 보내고 나서 얘네는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고소를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등기를 딱 보냈을 때 이거를 받으면은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은 딱 받았다고 이제 딱 전산상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얘네가 이 1차, 2차, 3차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가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써요. 이제 뭐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한 돈 5만 원 주면은 싹 작성을 해가지고 민사소송 쪽으로 해가지고 싹 이렇게 딱 넘겨줘요. 그러면은 남발을 떼서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바가 뜯겨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없었을 때 임대 남바를 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남바를 띄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차가 아니었고 기사차였는데 2년이 딱 됐는데 뭐 사장님 뭐 이거 임대비 한 번 더 내셔야 되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지금 그런 게 어딨냐. 아니 나는 계속 쓰는 걸로 요새 뭐 그런 게 어딨냐. 임대 남바 한 번 달면 내가 떼고 싶을 때까지 안 떼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쪽에서 아니다. 맨 처음에 막 세게 나오더라. 그때 남바 영업용 남바 시세가 막 한 300? 250, 300 이쯤이었어요. 되게 좀 시세가 낮았을 때였죠. 안 된다. 뭐 지금 떼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운수회사도 뭐 넘기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뭐 이게 뭐 이제 저희도 뭐 이걸로 벌어먹고 사니까 뭐 저희도 막 이렇게 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굉장히 협박하시는 것 같네.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이 영업용 남바 시세가 250, 300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여차하면은 굳이 얘네 거를 달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띄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굳이 얘네들한테 남발을 주더라도 얘네 남발을 달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다른 남발을 달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게 나갔어요. 그래요? 사장님 뭐 여기 운수업을 얼마나 몇 년이나 하셨대? 뭐 한 3, 4년 정도 했대. 그래요? 뭐 3, 4년에서 이 바닥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 남발을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예? 내가 그래도 뭐 사장님보다는 아는 운수회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운수회사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시됐죠. 저도 뭐 아니면 도니까 뭐 저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막 이제 사색이 된 느낌이에요. 이제 말을 이제 어거거거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버버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 사장님, 뭐, 사장님 영업 남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하시고 하시면은, 뭐, 인터넷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장님의 회사 이름 올려가지고, 뭐, 이런 상황을 모든 사람한테 공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명예훼손죄나 뭐 이런 건 성립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공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않냐?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운세서 영업 남바 못 단다고. 차라리 이걸로 밥 못 벌어먹고 사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가 꼬랑지를 확 내리면서, 아, 사장님, 저희도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막, 아, 이걸로 먹고 사는 거여서 좀. 아, 그거는 사장님 문제고. 아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영업 남발에 이걸 달았겠냐? 뭐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이걸 왜 다냐? 2년만 쓰고 말 거면은 내가 왜 다냐고. 내가 뭐, 바보냐고.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서도 2년만 쓰고 돌려줄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걸 왜 다냐고. 차라리 주나 사나 어떻게 되든, 어? 뭐 은행이든 뭐 어디든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개별 남발을 사지. 내가 이걸 왜 사냐고. 임대 남발을 왜 빌리냐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아, 죄송하대. 그러면 1년을 더 쓰는 걸로 협의를 보면 안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일단 저는 1년 벌었으니까. 그리고 뭐 걔네는 그거를 먹고 산다고 하니까 뭐 좀, 그리고 좀 그게 가장 최선의 합의선이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1년 더 쓰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그 후에 이제 1년 뒤에 뭐 이제 차량을 딴 사람한테 이제 넘겼어요. 넘기면서 이제 걔네 넘버 달지 마라. 그러고 남바 띄고 다른 남바를 달아라 하고 이제 남바를 다시 달아드렸고, 이런 식의 영문 남바를 띠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엊그저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이 딱 지나면은 띠라 얘기는 안 하는데 지입료가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을 내라, 25만 원을 내라, 이렇게 지입료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남발을 띠라는 거죠. 우리도 뭐 먹고 좀 살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운수회사가 이런 거를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지입료 막 상승되고 이런 거 없죠. 일단 첫째, 지입료 상승 없죠. 운수회사는 몇 대의 영업용 남발을 지금 갖고 있죠. 차량이 몇 대죠? 영업용 남발 몇 개입니까? 100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가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뭐 조금 물류센터도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운수회사들이 있어요. 아, 이거 당연하다. 아, 이거 알아주는 회사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차주가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뭐 추가 비용이 나가긴 하겠지만, 뭐 내가 하면서 뭐 2년 뒤에 뭐 남발을 떼라 뭐 이런 장난 안 치시죠? 아, 그런 회사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웬만하면 녹음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웬만하면 녹음을 해놓고 이 대화 내용을 이제 뭐 USB나 이런 데에 저장을 해놔요. 2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하위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도 확실하냐? 남바 안 띠갈 거냐? 2년 뒤에 남바 안 띠갈 거냐? 추가로 돈 달라고 안 할 거냐? 내가 이 남바를 쓰고 싶을 때까지 평생 써도 상관없는 이런 남바 맞는 거 확실한 거냐? 니네 운수회사에 이런 식으로 지입료 뭐 올리거나 이런 거 장난 안 치는 거 맞냐?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수회사를 뭐 이런 작은 회사들은 뭐 5개 6개 갖고 있는 임대넘버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아, 이제 이걸로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다른 뭐 좀 대형 운수회사한테 이 회사를 법인을 이게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차주들한테 남발을 달고 있는 차주들한테 계약이 아직 남아 있죠. 계약을 다 일일이 뭐 똑같은 계월수에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똑같은 날짜에 단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위시타 계약 해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해지 서류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그냥 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나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쪽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처음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도 뭐 그냥 사기를 당하고 막 하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서 이쪽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겠다라고 너무 화가 나서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서 돈도 많이 뺏기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이 물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굶어 죽지 않은 만큼은 걔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운수회사보다 많은 점을 알아야겠다. 이런 조금 각오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물류센터도 관리하고 운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도 하고 배차 담당도 하고 뭐 알선업자도 하고 알선업자 하면서 또 운수회사한테 또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일도 하고 또 야간에는 또 차를 갖고 또 일도 하고 막 미친듯이 막 일을 하고 막 차도 팔아주고 뭐 기사도 태워보고 뭐 차도 돌려보고 뭐 코스도 바꿔보고 뭐 이러면서 뭐 운수회사랑 막 협의해서 차도 집어 넣어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많은 제 일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냥 일개 뭐 차주예요. 저도 그냥 일개 차주지만 뭐 운수에서도 일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난치는 게 너무 좀 악질이기도 하고 좀 제가 차주였을 때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운수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그래도 지들은 뭐 법인에서 설립하고 다 주주들이 있고 웬만하면 다 돈 있는 애들인데 여기 화물 사람들은 대부분 좀 뭐 금수저가 들어오는 경우는 보긴 봤어요. 보긴 봤지만 거의 없단 말이죠. 진짜로 여기가 거의 마지막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다시 재기해보자 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 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수회사들한테 니네 씨발 죽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얘네가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른다고 이렇게 데리고 놀지 말고 정상적으로 니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차주가 하는 거 정상적으로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좋고 운수회사도 기사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기사가 없으면 운수회사가 어떻게 지입료를 받고 거기서 물류비를 받고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또한 운수회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법인하고 계약을 하겠어요? 법인들은 대부분 법인하고만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물류센터들은 직계약을 많이 안 해요. 개인이랑. 또 운수회사가 이런 거래처들을 또 영업하고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업을 하고 뭐 좀 뭐 일자리 있냐 거래처 있냐 뭐 이런 거 계속 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덜어주잖아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고 비용으로 일부의 돈을 주는 거는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모든 정보들은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보들이. 근데 이제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누가 봐도 그냥 떴다방 아닌가요?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장난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부동산으로 치자면은 떴다방이 대부분 이렇게 하죠. 여기 땅 이제 좀 있으면은 10배 가까이 뛸 거야. 여기가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평당 100만 원인데 평당 1000만 원에 팔게. 사. 자, 돈 입금해. 먼저 입금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주겠어. 그래서 막 돈을 막 모아요. 그리고 이거 땅 주인 돼서 축하해 막 이러고 이제 땅을 팔아요.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 떴다방 애들이 싼 값에 땅을 따서 사가지고 광고를 막 해가지고 이게 한두 달 뒤에 10배가 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뭐 9배의 수익을 챙겨가지고 뻥 하고 날라버리죠. 떴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번 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알선업자들이나 뭐 얘네들도 한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화물차주들도 무리해서 일을 안 하고, 그래야지 사고도 안 나고, 가족들이랑 좀 더 화목해야 되고. 요새는 뭐 주 5일인데 뭐 주 5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친 듯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몇천만 원씩 뭐 이렇게 조금 뻥튀기 당해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막 투잡, 막 쓰리잡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니까 더 살도 막 한 달 사이에 막 20kg 막 두 달 사이에 20kg 막 이렇게 빠진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좀 뭐 삼촌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러시니까 가슴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래요, 뭐 젊었을 때 고생하겠지 하겠지만, 대부분 뭐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나이대가 한 60세, 65세, 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35세 이상부터 65세 사이, 이쪽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들이 웬만해서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정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돼야지 지들도 더 차주를 구하기가 더 쉬운 거고, 오히려 더 운영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주들이 더 유입이 많이 되면은 지들도 차를 더 뭐 물류비를 더 아끼고 더 돈을 더 적게 주고 사람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차주들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이 되니까. 공급이 많이 없을 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써야 되는데, 예? 공급이 막 많이 되면, 차주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뭐 차를 못 구하는 물류센터 이런 데도 다 차겠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막 차겠죠. 그럼 운수회사도 부흥하고 우리도 부흥하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만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